안녕하세요. 어저께 그 강동에서 저희가 배즐 온라인 설명회를 같이 하려다가 좀 랜선 문제로 오늘 이제 다음날 다시 와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이거 좋은 거는 어제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오프라인 설명회도 약간 조금 뭐 목소리가 좀 뭉개져서 들어갔는데 오늘은 좀 마스크를 제가 벗고 스튜디오에 저 혼자 앉아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조금 더 전달력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어머님들한테 안 좋은 거는 제 얼굴을 보시게 돼서 어, 조금 뭐 기분이 언짢으신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자, 저희 배질은 공부시켜 드립니다고요. 이게 저희 슬로건이고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한 온오프라인 저희가 블렌디드 수업을 조금 펼쳐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회는 사실은 배질을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머님들한테 올바른 입시 정보를 먼저 좀 전달드리고자 여기 앞에 섰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지난주에도 대치에서 고3 설명회를 했었고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사실은 대치에서 고등학교 2학년 설명회 계속 진행을 해왔던 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어머님들 그냥 쭉 보시고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머님들한테 오늘 순서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뭐 일단 모든 책에서 차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설명회도 차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입 상식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확정된 대입 요강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볼 수 있는 2023 대입 요강.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서울대학교가 2024년도 바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능 연구, 개정 수능을 어차피 어머님들 어떻게 공부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정 수능 연구 보고, 그 다음에 고등과학학습법, 그리고 이제 요새 핫한 거죠. 의대 약대 전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바른 배즐 사용법으로 저희가 배즐 홍보를 마지막에 좀 집어넣는데 어머님들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오프라인 설명회도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쓰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정보 전달자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입 상식이고요. 자, 잘 이제 좀 안 보이시니까 좀 보면 현재 중학교 3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닭띠라서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생 수고요. 어머님들 밑에 바로 보시면 중학교 2학년이 황금돼지띠라고 그래서 32만 명으로 현재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사실은 지금 수능별 학생 수가 2000년도 87만 명으로 제일 많았다가 계속해서 줄어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계속 줄다가 어머님들 때 한 5천 명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명 정도 늘어나고 이제 뭐 수치상으로는 9천 명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수능 바라보는 인원들이 한 4천 명 정도는 시험을 안 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머님들 때는 5천 명 줄 거고, 근데 이게 어머님들 때 인원수 늘어나는 것 때문에 뭐 대학교 정원들은 사실은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현재 중학교 2학년들 때문이죠. 그래서 대입 정원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연도별 학생수 다시 한번 이제 수능 한번 조금 비교해 보시고 2020 수능, 2021 수능, 2022 수능 보시면 뭐 올해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난 게 수능 지원자 수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 시험 보는 건 한 40만 명 정도 시험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입 전공가 학생 수입니다. 현재 2020년 이후부터는 사실은 현재 학생 수가 대학교 정원보다 많다. 뭐 행복하신 숫자죠. 그러니까 현재 학생 수가 대학교 정원보다 적다. 뭐 아무 대학이나 골라가실 수는 있습니다만 굳이 뭐 그러실 필요는 없겠죠. 어머님들 가시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입 정원 추이. 뭐 정시 늘어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지만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 2003년도에는 정시 비율이 70.7%였다가 계속해서 줍니다. 어머니 계속해서 그 70.7%가 이제 여기 눈에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70.7%로 갔다가 그다음에 계속 정시가 줄다가 드디어 이제 2022년도 때 35.3%, 그래서 어머님들 때도 35.3%의 정시 비율을 유지한다. 뭐 수도권은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쭉 보시게 되면 수도권은 현재 한 40만 명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 대입 요강 서울대 변경 포함 아닙니다.
자, 대입 수시대 정시 비율은 실제적으로 정시가 많이 늘긴 했습니다만 수도권이 있는 거고 전국 비율은 수시로 많은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서울은 정시가 훨씬 더 많이 갈 거고 지방은 수시로 더 많이 갈 거다. 즉 지역 인재의 부활, 지역 인재의 그 증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거는 그냥 해놓은 거고요. 그냥 표시 보시면 늘상 보는 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유형별 대입 현황 보면 16개 대학입니다. 주요 16 유형별 대학 현황인데 사실 여기에 뭐 숭실대가 왜 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뉴스이즈 기자가 아마 숭실대를 나왔는지 숭실대가 현재 16개 주요 대학에 껴져 있고 사실은 정시 40% 넘은 대학들을 어머니 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주요 12 유형별 대입 현황 보시게 되면 정시 비율이 40%가 넘는다. 자, 어머님들 교과와 종합 궁금하신데 그냥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교과는 컴퓨터가 채점을 하고요. 종합은 선생님이 체크를 합니다. 뭐 제 얼굴 잠깐 보시면 잘 보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과는 어디가? 컴퓨터가. 종합은 사람이 채점하는 전형이다. 그래서 일단 제일 보시면 이 서울대 전형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자료가 아니라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대 자료입니다. SNU. 그래서 일단 어머니 학생 A하고 학생 B가 있습니다. 당연히 A가 훨씬 더 높아 보이죠. A의 평균 평점은 1, B의 학생 평균 평점은 저 5개 과목에서 1.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를 뽑는 게 바로 정량평가라는 거죠.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가 발표한 정성평가입니다. 잘 보시면 똑같은 학생들입니다. 아까 전 페이지랑 이번 페이지랑 다시 보시면 학생 A 올 1이고 학생 B 2등급 2개 있는 학생이죠. 이 성적표를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서울대학교가 모두 다 요구를 해서 고등학교에서 이 자료를 생기부에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됐을 때 자, 딴 거 비교하지 마시고 원점수만 한번 보시죠. 원점수만 쭉 보시게 되면 여기 학생 A는 89, 88, 91, 87, 94입니다만 학생 B는 비록 2등급 2개입니다만 1학년 1학기 때 아깝게 2등급 3학년 1학기 때 아깝게 2등급이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는 월등히 이제 100점이 나왔죠. 자, 이제 어머님들 누구 뽑고 싶으세요? 그래도 A를 뽑고 싶어 하시는 분은 A를 뽑으시면 됩니다. 근데 B도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두 학생을 불러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정성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뽑힐지는 실제로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게 학생부 종합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을 제일 잘하는 학교가 어디?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뭐 경희대학교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면접이 있고 한양대학교는 서류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그 차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023년도 서울대 입시 요강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역 인재랑은 다릅니다. 전국에서 학생들을 골고루 뽑는 건데 현재 여기에서 이제 지방 학생들이 2020년 기준으로 한 400명 정도가 합격을 한 걸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은 골고루 뽑는다. 서울대가 뽑는 전형인 거죠. 자, 2024년도 서울대 입시 요강을 잠깐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서울대학교가 제일 많이 바뀐 부분이 저 빨간색으로 체크된 어머님들 그 보이시나요? 과학은 1+1을 허용한다. 드디어 이제 이과에서도 과학을 2과목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 학생들 2과목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등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학생들을 안타까워해서 그리고 2과목 선택이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드디어 1+1을 좀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서 보시고 자, 서울대 변화 1입니다. 요건 조금 화면을 키워볼게요. 자, 서울대 변화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전공 연계 필수 과목, 권장 과목 이렇게 두 가지를 설치를 해놨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과목을 봐야 정시는 필요 없습니다만 학생부 직윤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에서 학생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확통, 기하를 다 봅니다만 아래쪽에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를 반드시 해라. 약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2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서울대 변화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엔 공과대학입니다. 공과대학에 보다 보면 어머님들 물리툴을 학생들이 너무 많이 안 하다 보니 웬만하면은 물리툴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는 광역선발이나 기계공학부, 전기정보, 화학생물공학부, 에너지자원, 항공우주공학과는 물툴을 좀 봤으면 좋겠다. 즉 내신을 하란 얘기죠. 하지만 뭐 어머님들 부담은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뒤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물투는 진로 선택이라서 내신 일반 과목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누구나 A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서울대 변화 1회 다시 이제 농생명대, 사범대, 생과대 자료를 쭉 어머님 이거 녹화 방송이니까 뭐 좀 필요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멈춤을 해놓고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 변화 제일 큰 게 이제 수능 과학 탐구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자연과학대학 물리학 천문학 전공 화학부, 공과대학 저 내과, 농생과, 그다음에 사범대학 여기가 정시에서 이제 투를 안 봐도 되는 대신에 반드시 물원물투 화원화투 중에 한 과목 이상 반드시 응시해야 함. 이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고등학교 1학년 즉 예비고 2부터는 반드시 적용되는 겁니다. 즉 수능에서 생지만 봐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화학원이 조금 학생들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물론 물리원을 봐도 됩니다만 물리 같은 경우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5만 명이 안 될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중에 마찬가지로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대 변화 정시 지역균형 신설. 자, 이건 뭐냐면 수시에서만 학생부 지역균형 선발을 한 게 아니라 비록 수시에서는 전교 1, 2등 안에 1등 안에 못 들어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직윤을 못 받았습니다만 정시에서 이제 시험 잘 본 학생들이 다시 한번 정시 지역균형 선발로 자기 교과 성적이 충분하면 학교 대표로 나가서 선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은 뭐 상당히 학생들한테 유리한 현재 고3들을 위해서 사실은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수생 비율이 60%가 넘어가니까 고3들한테 이 기회를 준다는 얘기인데 물론 고3 애들이 시험을 되게 못 봤을 경우에는 저 정시 지역 교역 선발 전형은 정시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은 재수생들한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3들을 보통 학교에서는 추천을 하겠죠.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님 잘 보이시죠? 자, 서울대 일반 전형 경쟁률입니다. 요거 조금 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서울대 일반 전형 경쟁률에서 자, 어머님들 이제 좀 신경 쓰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연과학부에 가고 싶은데 저기 보시면 이제 수리과학부, 화학부, 물리천문, 지구환경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 전형 경쟁률에서 특히 저 자연대학들 수리과학부, 화학부, 물리학과, 천문학과는 사실은 영재 과목시 한 70%가 돼요. 화학부 21명, 그러니까 저게 이제 늘어난 숫자인데 보통 이제 17명 정도, 15명에서 17명 정도가 영재 과목이면 일반고 학생들이 사실은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화학부를 가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수리과학부나 화학부를 가고 싶으신 분은 지역균형 또는 정시로 들어가시면 아주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어머님들 생각에서 하나만 좀 깨트리고 넘어갈게요. 자, 화생공이 보입니다. 5번째 줄에. 뭐, 아시겠지만, 의대를 제외하고는 탑과죠. 제일 높은 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경쟁률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작년 경쟁률 보면 3.45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게 응용생물화학학과인데, 여기 계속 9대 1이 넘고 이제 10대 1이 넘어가는 전형, 즉 10대 1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형이 되는데요. 제가 재작년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재밌는 결과가 있었어요. 지방 학생인데요. 경상북도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 하나가 전교 2등입니다. 내신은 1.08이고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죠. 근데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일반 전형인데 이 학생은 화학과나 화생공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화생공은 강남의 희문고등학교 1등, 경기고등학교 1등 이런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 근데 네가 어떻게 그 학생들이랑 경쟁해서 붙을 수 있느냐. 왜냐면 일반 전형은 또 심층 면접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응용생물 화학학과로 하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이 마침 그 해에 2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 학생은 이제 인천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인데 그 학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어머님들 정말 잘 생각하실 게 강남의 희문고등학교 1등부터 10등까지는 서울대 공대에 나타나지 않아요. 유령입니다.
걔네들은 전부 다 의예과를 쓰지 어머님들 생각하는 듯이 공대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누가 가요, 어머님들? 그쵸? 어머니 친구 아들들이 가잖아요. 어머니 친구 딸들이 간다고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저 응용생물화학과가 농대에 있는 예전에 농학과 농생물학과가 합쳐진 유전공학과인데요. 적과 학생들도 실제로 내신을 보면 1.2 생기부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면 일반 전형에서는 어머니 화생공이 사실은 응용생물화학보다 훨씬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왜? 낮다라는 게 아니고 낮을 수 있고 왜냐면 이것 뭐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대 관계자들도 보시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응용생물학과의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 저기서 이제 2배수를 선발할 때 경쟁률이 훨씬 높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경북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은 이제 제가 열심히 꼬드겼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화학생물공학부 최초합을 했고요. 그 인천에서 올라온 학생은 아버지가 이제 제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나타나시면 안 돼요. 컨설팅장에. 한 분만 나타나시면 제가 어떻게 설득이 가능한데 두 분은 학교 선생님을 되게 그렇게 많이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용생물학과를 결국 치셨는데 그 학생 생기부도 비슷합니다. 단지 평점만 1.06으로 좀 더 높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 응용생물학과를 쳤다가 사실 1차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죠. 서울대 일반 전형 경쟁률은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높은 과가 높은 과다. 절대로 어머님들 생각하기에 농대가 낮은 과가 아니다. 식동생공도 굉장히 높은 저기 응용생물화학과에 보시면 식품동물생명공학과라고 하는 과가 있죠. 저 과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8대1, 7대1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되게 많이 탈락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의치학은 사실은 강남 애들도 다 쓰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되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보는 전형입니다. 저 의치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대학교 정원은 어머님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 예비고 1이다 보니 저희 대상자가 서연고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딴 학교는 모르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 중3 때 꿈은 크게 가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쯤 시험 보고 나서 1학기가 지나가면 이제 서성원이라는 대학이 있구나. 그때쯤 아시면 되고 1학년 말이 지나가면 이제 중앙대도 있고 경리대도 있고 물론 굉장히 우수한 학교들입니다만 그때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연대는 2023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변한 전형 중에 하나가 원래 연세대학교가 한 학생이 추천도 되고 활동 우수도 되고 논술도 되고 특기도 됐습니다만 지금은 학생부 전형에서 즉 추천연 전형과 활동 우수 전형에서는 한 개만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논술 연대가 계속해서 뽑고 있는데 연대는 이 논술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 연대가 활동 우수가 작년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다가 뭐 수능 최저가 생겼습니다. 학생들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수능 최저가 있어야 사실은 내신 성적이 요새 학교 이 수능 최저를 대학들이 왜 만들어 놓냐면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를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학생을 뽑자라는데 그 이의가 있습니다. 자, 연대가 논술이 있습니다. 연대가 논술을 포기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머님들? 서울대는 논술이 없어요. 연대는 논술을 포기 안 하는 이유는 연세대학교를 논술로 시험을 봐서 붙은 학생들은요 절대로 연대를 자퇴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게 놀라는데요. 서울대가 한 1년에 한 450명 정도가 자퇴를 하고 연세대학교가 한 750명 정도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는 이유는 뭐 잘 아시겠죠. 더 좋은 대학을.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어디 있을까요? 의학대죠. 유학을 가면서 자퇴하는 학생은 없을 테니 결국은 이제 연대는 이제 거기다 하나 더 있는 거죠. 서울대를 가려는 학생들. 그러다 보니 연대는 논술을 정말 끝까지 포기를 안 할 생각이고요. 포기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뭐 제가 입학처에 친구들도 친구 교수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연대는 절대로 논술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냥 연대 논술 경쟁률 보시면 뭐 일반 경쟁률하고는 경쟁이 다르다. 50대 1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 사실은 제 역전의 기회니까요. 연대 논술 특징 의예과 모집하지 않습니다. 약대가 5명 모집을 하고요. 연대 논술 과학 지정 과목입니다. 이걸 봐야지만 이제 이과에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건 지구과학이 해당 학과가 몇 개 없다. 즉 사실 지구과학은 대학교 가서 별로 이제 유효한 과목은 아니죠.
근데 학생들이 수능 과목을 많이 선택하는 과목일 뿐입니다. 자, 고려대가 2020년부터 전형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제 학생부에 대한 전형을 많이 뽑아왔다가 2022년부터 정시 40%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에서 일단은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종합에서 한 200명 정도 줄였지만 교과에서 이제 또 한 300명 정도 줄이면서 이 500명이 어디로 갔냐면 오른쪽에 정시로 간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사실은 이제 그 옆에서 보시면 수능 이제 계열 적합성이라고 보이는 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거라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으로 조금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합에서 수능 최저, 교과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수능 최저를 집어넣은 게 고대는 사실은 이제 서울권 학생들이 예전에 많이 인기가 없었던 학생인데 학교인데 이 수능 최저를 넣으면서 서울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뭐 여담입니다만 기숙사가 모자라서 고대가 이제 서울권 학생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례로 보면 2017년도에 단대부고에서 고려대학교를 실제로 진학한 학생이 강남에 있는 학교죠. 단대부고 한 10명 정도 됩니다만 작년 기준으로 94명. 그래서 요새는 강남 애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고려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사실은 붙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전형이고요. 경쟁률도 대단히 낮은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86대 1이면 서울대랑 비슷한데 그게 아니죠, 어머니. 뽑아놓고 여기서 이제 서울대를 빠진 학생들이 있잖아요. 또 그리고 연고대 두 군데 붙어놓고 연대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고대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제 6.36대 1에만 들어가게 되면 거의 80% 이상이 합격을 한다. 즉 실제 전형 숫자는 한 2대 1에 불과한 전형이 저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학생부 종합 전형은 5배수에서 6배수로 늘어났어요. 즉 수능 최저만 맞추면 사실은 저 전형도 80% 이상 합격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의대하고 스카이 학종의 차이를 한번 좀 알아볼게요, 어머님들. 자, 일단 뒤집기 학종으로 과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건 교과 성적이 낮은데 아까 서울대 1과 1.4의 학생처럼 뒤집기가 가능하냐. 자, 일단 스카이의 화학생명공학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일반고등학교 전교 10등, 이제는 강남이 유주니까 뭐 우리 배재고등학교 학생 한 전교 한 7, 8등 되는 학생이 고3 때 물투와 투를 선택을 안 하고 뭐 2학년 때 화생지만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학생이 있고 전교 25등 수학 물리화학 최상위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수학과 과학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입니다만 국어가 3, 4등급 돼서 전교가 25등이 된 거죠. 자, 이제 누구를 뽑을 거냐? 모르겠습니다. A랑 B 둘 중에 누가 뽑을지는 사실은 교수 맘이죠. 하지만 B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의대를 잠깐 보시면 자, 전교 2등, 전교 5등 수학 내신만 3등급인 학생이 있어요. 저기까지는 면접을 볼 것 같은데 아래쪽에 있는 전교 11등은 수학과학은 1등 수준입니다. 학교에서. 근데 국어 내신이 3등급이에요. 자, 그럼 저 11등은 의대에서 면접을 볼까요? 의대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뒤집기가 불가능하죠. 골고루 잘하는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게 의대 선호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학생들 중에서 전교 2등 학생이 뽑힐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90% 이상. 그 다음에 전교 5등 학생은 면접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전교 11등은 아마 면접도 보기 힘들 겁니다. 위쪽은 스카이 화생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의대는 좀 그 얘기가 다르다는 거. 이게 교과와 학종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남은 안 씁니다. 이 전형.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왜 안 쓸까요? 굉장히 좋은 전형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보시면 연세대학교 추천형, 고려대 학교 추천, 성균관 종합, 뭐 한양대 주균, 학생부 교과 이걸 왜 안 쓰냐면 어머님들 기본적으로 붙을까봐 안 쓴다라고 보셔도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시가 워낙 센 동네이다 보니 정시 쪽에서 아주 성적이 좋게 되면 이제 못 붙는 거죠. 교과를 센 학생이 이제 고대는 안 쓸 거고 학교 추천은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대 고대 학교 추천은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할 거다. 성균관 한양대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수능 체제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고3 때 유리한 전형입니다만 예비고 1때부터 이건 사실은 알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 이건 언제쯤 고3쯤 가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대치대 약대는 강남도 써요. 저기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개정 수능입니다. 이제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국어에도 수학에도. 자, 국어는 문학 독서가 기본이고 화작과 언매. 그다음에 수학은 수원 수투가 기본이고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한 과목 선택. 탐구는 이제 두 과목 선택이죠. 어머니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15개 대학에서 과탐은 필수다. 자, 지금부터 요 과목을 좀 보실까요? 자, 수능 2022부터 저희가 배질 이제 수능 연구소가 있고요. 교육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신도 분석을 하지만 수능도 분석을 하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적용을 해놓은 게 이제 6월, 9월 평가원에서 우리가 오답률 베스트 이제 5위 안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짙은 빨강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수원에서는 삼각함수의 활용, 그 다음에 등차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이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수투에서는 도함수의 활용이 어렵고 정적분과 함수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머님들 보시게 되면 자, 미분에서는 이제 수열의 극한에서 급수, 그 다음에 도함수의 활용, 선택 과목입니다. 자연계들이 보는 보통 미적분이죠. 여기서 이제 정적분, 이 두 과목이 좀 어렵고요. 자, 그런데 차이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앞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시면, 앞 페이지입니다. 넘어가시면, 저 도함수의 활용, 저 수투 미분법에서, 그 다음에 정적분과 함수가 오답률 그 1등, 2등, 4등이었는데요. 저 빨간색을 칠한 게 6월, 9월 평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1등, 2등, 4등이었던 건 확통을 보는 문과,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에서 오답률이 베스트 1, 2 사이였던 거예요. 1등, 2등, 4등. 근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한테는 저 순위가 절대 빨간색이 아닙니다. 그냥 분홍색쯤에 불과한 랭킹 13, 15, 16이었어요. 즉,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들은 수투를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가끔 이제 수학학원에서 기하 선택, 뭐 기하를 잘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하가 미분보다 유리하다. 미적분보다. 왜? 범위가 작다. 기하가 유리한 학생들은 있어요. 뭐 약간 천재적인 그 머리로 푸는 학생들 있잖아요. 지리한 문제풀이를 가지는 것보다 선 하나만 긋고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한테는 기하가 유리합니다만 실제로 미적분을 했을 때 유리한 점은 뭐냐면 잠깐 좀 넘어가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수투의 범위가 정확하게 미적분과 일치를 합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수투는 사실은 미적분의 기본인 거죠. 옛날에 문과 학생들이 봤던 미적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투는 2학년 내신 범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만 수능에서는 미분의 기본 과목에 불과하다, 미적분에.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우리 이혜영 소장님 맨날 하시는 말씀 중에 당군일의 최저 수능범이다. 정말 수학이 이제 만만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수포자가 이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죠. 그래서 수학은 미적분 선택을 해도 괜찮다. 자, 요거 조금 보시죠. 이제 국어 선택, 화작과 언매. 언매는 기본적으로 문법이 들어가고요. 화법에서는 조그만 이제 독서 문항이 들어갑니다. 근데 국어가 요새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국어 잘 아시겠지만 문학과 독서로 이루어진 게 기본법인데 독서를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독서 지문이 4개에서 작년부터 이제 올해부터죠. 3개 지문으로 줄었는데 이 3개 지문 자체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수능은 8절지로 보거든요. 그 A 시리즈보다 좀 더 큰 지문이요.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온갖 채우고 두 번째 페이지에 반 정도 들어간 다음에 문항이 5개, 6개가 들어가요. 보통 이제 뭐 4문항, 5문항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 학생들의 문해력이 끝내주잖아요,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이 보는 문화에는 익숙하고 뭐 시청각에는 익숙합니다만 실제로 글을 읽는 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 독서 지문이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서 지문이 한 개 줄은 것도 국어 학생들한테는 되게 유리하게 된 거고요. 화작은 사실은 이제
그 문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 2등급 점수가 왜 90점, 91점 두 개가 나오냐? 1등급이. 즉 화작을 선택한 학생 중에서도 선택을 잘 보고 그 문학과 독서를 못 본 학생들은 1등급이 이제 91점. 그다음에 문학과 독서를 잘 본 학생들은 똑같은 점수지만 이제 90점 정도가 1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엄매는 이제 85, 86 정도가 1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매가 문법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어렵다. 그리고 하지만 표준 점수 최고점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다 엄매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수학이 사실은 걱정이죠. 문과 어머님들은 정말 큰일 난 건데 확통 비율이 이제 되게 적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 이제 9월달 한번 보시면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어가 편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국어를 굉장히 쉽게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점 1, 2등급 점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98. 그 다음에 엄매가 96. 이제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다음 장을 보면 더 놀라죠. 자, 교육부에서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다 추정치를 발표를 하는데 추정치의 평균에 가장 근접한 게 종도학원 출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지 않고 PT를 그냥 그림을 가져왔어요. 조금 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 표본수가 3월에 7,300, 4월에 2,300, 6월에 5,400명을 갖다 놓고 이제 표본 조사를 해서 모평균 추정치를 했는데 1등급 숫자가 보니까 엄매대 화작이 한 2대1 정도 나온다.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3, 4, 6월입니다. 수학을 봤더니 확통이 4.3%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6월 평가원을 보더라도. 어머니 4.3%라는 얘기는 4% 안에 또 4%라는 얘기예요. 그럼 0.16%밖에 되지 않는 거죠. 아주 심각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2등급만 맞아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못 봤고요, 수능 최저를. 그래서 올해 문과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를 못한 학생들이 꽤 많을 거고요. 자, 9월 평가원에 봤더니 엄매가 붙은 학생이 80%, 한 4대1 정도 차이가 많죠.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국어는 엄매를 많이 보고 수학은 그냥 미적분을 많이 본다라고 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통 보는 학생들한테도 조금 놓기 위해서 집어넣었더니 이제 확통이 한 18%, 한 16.8%, 17%까지 올라온 거죠. 저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비율 자체가 4%에 한 20% 잡는 거니까 이제 한 0.8%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배질연구소가 제안하는 고등과학 학습법입니다. 자, 중등과학하고 통합과학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중등과학은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뭐 이미 다 시험 보셨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중요하진 않은데 고등과학에 다 이 내용이 있고요. 사실은 저 문항이 독서 내용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독서에서 나오는 지문은 중학교 때 있었던 과학, 보통 독서에 나오는 과학 지문은 중등과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독서에 나온다는 얘기죠. 자, 중고 과학 교과서 구성을 보면 중학교 교과서에 고등학교 고등과학이 모두 포함되고요. 고1 통합과학은 수능에 안 나오지만 내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4단이라서 이 내신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마다 좀 다르고 어떤 학교는 저 수행평가를 굉장히 크게 하는 학교도 있고 강남 같은 경우 수행평가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강동과 목동 같은 경우 또 광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강동, 목동, 중계는 아직도 수행평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통합과학은 수행평가도 조금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4과목 하는 학교는 과중밖에 없고요. 3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 뭐 3학년 때 이제 한 과목 더 선택하는 학교가 있어서 원과목은 보통 3개에서 4개. 그 다음에 투과목은 3학년 때 진로 선택으로 2과목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등 내신, 고등 내신 자 차이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자, 그 강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수학만 한번 볼게요. 수학은 그나마 좀 작아요. 고덕중학교가 A 매체 A 비율이 35, B 비율이 36.9, 배제가 30, 한영이 42.6. 한영이 좀 쉬운 편이죠. 자, 국어가 고덕중학교 50, 명일 35, 배제가 38, 한영중학교 39입니다. 이게 중학교 A 비율이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A만 봐도 참 잘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등학교는 저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균이 낮아져도. 고등학교 내신의 핵심은 등급이고요. 잠깐만 좀 보시면
자, 우리 동네 일단 학생 수를 잠깐 보시면 고등학교 학생 수입니다. 배재고가 한 400명 정도, 한영고등학교가 2021년에 한 340명, 광문고가 340명, 그 다음에 명일여고, 상일여고가 200명에서 왔다 갔다. 뭐 명일여고는 한 180, 상일여고는 220 뽑는 것 같고요. 성덕고가 한 210, 강동고가 190입니다. 뭐 남녀공학도 있죠. 자, 중학교, 광문고 한영고는 남녀공학이고, 뭐 여고는 여고입니다. 배재고는 남학교고요. 중학교 성취도를 고등학교 내신에 한번 갖다 붙였어요. 요거 조금 가릴 수 있으니까 제가 화면만 좀 키워보겠습니다. 자, 1등급이 4%, 2등급이 7%입니다. 그래서 누적 11%, 3등급이 12%, 23%, 4등급이 40%까지죠. 그런데 아까 보시면 중학교 때 A 비율, 자, 단대부고는 342명이니까 우리 어디랑 비슷하죠? 다시 위로 넘어가 보면 우리 한영고등학교랑 비슷한 비율을 이제 자랑하는 게 단대부고입니다. 똑같죠.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면 1등급이 이제 13명, 2등급이 24명, 4등급이 3등급이 42명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수학을 갖다 놓고 우리가 A등급을 봤더니 배재중학교에서 30% 맞아서 우리 엄마가 이제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고 엉덩이를 몇 번 둥그렇게 둥둥 쳐주셨는데 4등급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재중 영어는 55%가 제일 많았던 거. 이거 5등급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 편차를 이제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더해보면, 즉, 거기까지가 보통 이제 정규 분포로 대충 내신 한 22%까지 나와요. 즉, 3등급을 맞으려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더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중학교 때 내신이 너무 쉽다 보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고덕중학교에서 예를 들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더해버리면 97점이 나와요. 즉 고덕중학교에서 97점을 맞아도 고등학교에서는 3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슬픈 얘기잖아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지금 한참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1, 수2까지는 좀 중학교 때 선행을 했으면 좋겠는 이유가 딴 과목을 해야 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과학을 조금 하셔야 되고요. 영어는 수능에는 우리가 절대평가라서 조금 괜찮은데 영어는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내신은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왜 영어가 계속 내신이 어려울까요? 당연하죠.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수능으로 절대평가가 돼버렸잖아요. 영어 수능이 절대평가되는 이유 하나예요, 어머니. 왜일까요? 여기 앞에 감독님 계시는데 뭐 감독님한테 여쭤볼까요? 왜일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영어가 절대평가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 1위가 영어예요. 실제 고등학교 때는 영어에 돈을 별로 안 쓰는데 고등학교 어머님들은 어안이 벙벙하시죠. 영어가 사교육비 1위라니 우리 애는 맨날 수학 때문에 걱정인데 그게 아니라요. 영어가 어머니 우리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교육비에 잡히거든요. 영어 5학년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코로나 끝나면 또 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몇백만 원 다 들어가는 게 전부 다 사교육비에 들어가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영어 사교육비가 1이다 보니 절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내신을 계속 어렵게 나온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영어 내신은 교과서와 부교재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이 부교재가 해마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딴 과목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은 수학에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 학교별로 좀 부교재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 시간을 이제 수학과 과학에 미리 좀 선행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과학학습법 이제 물리 1이고요. 통과는 내시니까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자, 물리는 뭐니 해도 역학입니다. 일단은 역학. 중간고사 놀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 뭐 송파구의 잠신고등학교, 경기고의 강남의 경기고등학교, 이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과중이라는 게 있고요. 뭐 목동의 강서고등학교, 그 다음에 강동 지역의 배재고등학교, 이 딴 학교보다 특히 어렵습니다. 뭐가? 물리가. 왜? 얘는 수능 문제에 기반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역학이 정말 어려워요. 물질과 전자기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현대 물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그냥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를 사실은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1단원을 정말 그 예비고 2 되기 전에 2학년 되기 전에 한 1단원만 2번 정도 돌리시고 가셔야 되고요. 중간고사가 두 번째로 낮을 겁니다. 제일 낮은 과목은 뭐가 있냐면 다음 과목이에요. 화학 과목이 제일 낮아요.
화학은 중간고사가 심지어 평균 40점대도 있어요. 왜? 시험 문제 어렵게 내다 보면 화학 반응식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제가 배재고등학교, 한영고등학교 봤더니 배재고등학교가 내신 평균이 한 60점대가 나오고요. 물리화학은. 수학이 한 60점대 후반? 조금 어렵게 내면 수학도 똑같이 60점대 초반인데 실제로 되게 어렵게 나온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은 뭐 중간고사 때 50점대 평균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딴 학교들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1단원이 가장 어렵다. 근데 화학은 물리하고 좀 다르게 화학은 단원, 물리는 단원 3개가 나눠져 있는데 화학은 단원 4개가 좀 이어져 있다. 그래서 화학 공부를 할 때는 1단원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개념이 별로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2단원부터 내신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 2단원, 3단원, 1단원 준비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1단원 문제를 계속해서 조금 미리 풀어두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생명은 사실은 선행 과목이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1단원부터 하면 재미가 없어. 1단원, 2단원이 암기예요. 사람의 물질 대사까지가. 생명 5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항상성과 몸의 조절도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건 누가 뭐니 해도 유전이거든요. 근데 학생들 수능 선택이 제일 많다 보니까 반드시 어머님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죠. 뭐니 해도 유전이다. 그러니 선행하기 힘들다고 좀 버티지 말고 유전을 차라리 조금 반복적으로 특강 같은 경우 이제 1학년 여름방학에 유전 특강, 뭐 겨울방학 때 유전 특강,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1단원부터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구과학인데요. 지구과학은 지구과학과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잖아요. 지구환경학과 있는 데가 뭐 서울대 연고대 정도고. 그러다 보니 교수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선택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이걸 문제를 어떻게 변별력을 줘야 되냐. 옛날에는 킬러 문항이 되게 컸었는데 킬러가 축소가 됐어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옛날에는 이제 별과 외계 행성계와 외부나 우주 팽창이 사실은 저 지구과학 내용 우주 부분인데 저 우주 팽창은 사실은 통합과학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은 사실은 우주에서 금성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게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킬러 단원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디서 킬러가 나올지 몰라갖고요. 되게 뭐라고 말씀드리죠? 왜 사회 과목, 암기 과목처럼 막 몇 년도 왜 저도 아직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어머님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죠? 국사 과목 중에 660, 668, 676 이거 뭔지 모르시죠? 통일신라가 이제 뭐 백제 항복받고 고구려 항복받고 통일신라 이룬 게 그 8년 주기로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연도를 외우고 있잖아요. 쓸데없이. 아, 제가 오래돼서 그런가요? 똑같이 지구과학도 그런 부분 돼서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과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별로 없다 보니까 선행하기도 학생들이 그렇게 집중도가 뛰어난 과목은 아니라서 일단은 지구과학은 어디에서 나올지 모른다라고 항상 좀 잡고 계시고요. 매번 제일 어렵게 나온 건 사실은 저 부분이에요. 태풍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악기상이라는 건 나쁜 기상을 얘기합니다. 뭐 노래 나오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저 부분이 좀 제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전 부분 체크가 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학투 선행은 할 필요 없다. 지금 토플 하시는 분도 할 필요 없다. 기하 하시는 분 할 필요 없다. 만약에 어떤 학원에 갔더니 수학학원에서 기하를 배우라고 한다. 그 학원을 끊으십시오. 멀리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지금 고등학교 때 토플을 하자. 그 학원 당장 번호 차단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학원에서 화투, 물투를 하자. 그 과학학원은 안 됩니다. 중학교 3학년들은 이제는 그냥 완벽한 취미생활이에요. 그냥 왜냐면 3학년 때 가면 실제적으로 배재고등학교 뭐 굉장히 우수한 학교고 한영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 명일여고 되게 좋은 학교들입니다만 3학년 때 가면 참 슬프지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한 30%는 내가 언제 대학 간다고 그랬어? 30%는 역시 대학은 정시야. 그 다음에 30%는 역시 그래도 수시를 끝까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30%밖에 남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지나가는 이제 차에서도 약간 이상한 얘기가 좀 섞여서 제가 좀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수시를 준비한 학생이 3학년 때 가면 30%도 안 될 거기 때문에 한 25%? 3등급까지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25%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3.5. 따라서 A를 받는 건 무난하다. 그때쯤이면 우리 애는 여전히 수시를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학생은 당연히 A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과학 과목 총평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학습의 난이도.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기하가 제일 어렵다고 하니까 기하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물토와토 지구과학 2. 기하랑 난이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이 생투, 암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구과학 2는 사실은 모르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되게 처음에 공부하는 거고요. 물토와 투는 계산식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구과학원으로 많이 선택을 하는 거고요. 학습의 양, 화투, 생투가 수학에서 제일 많은 게 미적분이죠. 그 양만큼 따라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과학 과목 선택은 수능 선택자가 5만 명 이상 되면 유불리보다 만점. 좋아하는 과목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투 과목은 사실은 이제는 선택 안 하셔도 좋은데 서울대학교가 만약에 원투에 가중치 3점을 준다 표점에 그 표점 3점이 무슨 얘기냐? 수학 4점이란 얘기입니다. 즉 3학년 때 나는 의치학을 갈 건 아닌데 의치대를 갈 건 아닌데 국어 수학이 막 거의 1등급에 자신해. 근데 난 공대야. 그런 학생들이라면 과감하게 투 과목 하나쯤 받아서 가산점 3점 받는 건 나쁜 행동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과학 과목에 따른 학점 관련은 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 조금 보신 건 생명과학의 컴퓨터공학부가 요새는 이제 AI 때문에 생명과학 쪽에 좀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컴공은 이제 뭐 물리화학이랑은 상관없다. 자, 학습관리. 이거 정말 저희가 사실 이게 배질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1등급인 애들은 이제 배우고 익히는 걸 자기 혼자 하는 거죠. 즉 배움은 학원에서 배우는 거고요. 익힘은 자기 혼자 하는 복습과 예습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1등급이 나오고 있다. 1학년 중간고사 보니까 1등급이 나오고 있다. 그 친구 같은 경우 현상 유지해야죠. 2등급은 사실은 1등급이랑 똑같이 배우는데 자기만의 그 안정적인 아직 그래프를 못 넘은 거죠. 익힘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고요. 유형별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자기만으로 유형을 섞는 게 필요한 게 저는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넘어가는 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등급은 이제 배우고 안 익히고요. 학원만 가고 안 하는 게 이제 3등급. 그 다음에 숙제만 해가고. 4등급은 학원도 잘 빠지고, 5등급은 학원에 안 오죠. 그러니까 이제 5등급인 학생들 보고 어떻게, 저는 일단 3등급까지 5등급인 학생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5등급인 학생은 학원에도 못 가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저희가 제가 뭐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상담실장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학부모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뭐 5등급이나 7등급인 학생이 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뭐 1등급이 나왔다. 뭐 저도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화학을 가르쳤었는데 고3 때 화학이 그냥 막연히 좋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너무 싫어서 고3 때 근데 제 수업을 한번 들으러 왔는데 수업이 너무 재밌대요. 제 수업 잘했습니다. 근데 고3 3월 달에 시험 봤더니 3점 맞았어요. 3점. 찍어도 한 20점 맞았을 텐데 50점 만점에 3점이라는 얘기는 한 문제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래도 꾸준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 수능 때 47점 맞았어요. 1등급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 학생을 잘 만난 거지 그 학생은 고3이니까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1, 2 학생들한테 그걸 요구하기는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조금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배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3등급까지 배울 것. 얘네들이 일단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야지. 5등급인 학생한테 저희가 미적을 설명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풀이, 뭐 어머님들 뭐 5등급인 학생한테 블랙라벨을 뭐 시키시겠습니까? 일품을 시키겠습니까? 정말 세네 A스텝만 제대로 풀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 확실히 익히기. 그래서 그 학생들이 3등급까지 하고 나면 스스로 공부에 익혀서 저는 2등급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머니들 관심 있으니까 의학대를 좀 보죠. 뭐 이해웅 소장님 설명회 때 늘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뭐 정시가 센 학교가 세다.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대 정원수의 변화. 자, 2023년도에 3,080명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냥 의대 정원은 3,080명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데,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실제로 3,080명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울에 살잖아요. 강동구.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을 다 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역인재를 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료가 중요하니까 좀 자료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의대가 실제적으로 3,080명입니다만 저 위에 게 의예과 일반이고요. 아래쪽이 지역인재입니다. 지역인재 수치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은 제가 따로 빼놨어요. 그랬더니 지역인재에서 의예과가 수시에서 682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수능에서 빼야죠. 수시에서 682명을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872명 중에 682명을 빼면 1200명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1121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도 결국은 1015명입니다. 8명은 이화여대 문과니까 빼고요. 한의예과에서 가로치고 들어간 건 문과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의예과 정원은 수시 1120, 정시 1015다. 치의예과 이제 수시 218, 정시 234. 약대 687, 7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논술 108명밖에 안 됩니다. 자, 나라에서 이거 4,000명 증원한다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대선 때문에 묻혔죠. 목이 마르네요. 물 한 잔 좀 마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의대 모집 인원 분포. 자, 여기서 고민하실게요, 어머니. 자, 거의 학교 성적 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서울대는 전교 1등 전형, 연대는 2등, 성대는 3등 이게 아니에요. 뽑는 인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서울대 직윤하고 종합해봐야 95명 뽑고요. 연세대 22, 42에서 64, 성대 2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즉 저렇게 해봐야 전국에 1700개 학교,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다 합치면 1800개 학교에서 뽑는 인원이 어머니 몇 명이라고요? 170명밖에 안 돼요. 서울대, 연대, 성대가. 근데 성대가 왜 전교 3등을 뽑겠어요? 성대도 똑같이 전교 1등 전형입니다. 가톨릭 울산대까지는 다 전교 1등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서울대, 연대, 서울대를 떨어지는 거죠. 학생들이. 왜? 서울대가 만약에 이렇게 뽑아요. 상산고 1등, 민사고 1등, 하나고 1등 다 뽑고요. 그 다음에 강남의 희문고 1등, 경기고 1등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총장 그 다음날 사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 걸러내야죠. 직윤에서 일반적으로 외곽에 있는 학생들 25명은 뽑아내야 됩니다. 지방에서 25명 뽑아내야 되고요. 일반에서도 한 10명은 뽑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서울의 우수한 학생들 떨어질 수 있죠. 그럼 연대 가게 되는 겁니다. 연대 의대 가면 어때요? 어머님들 세브란스 병원도 좋고 좋은데 잘했다 아들, 잘했다 내 딸 이러시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전교 1등들이 떨어지면 그들이 가는 전형이 연대. 근데 이제 재작년에 상산고등학교 전교 1등인가요?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 친구가 왜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기부를 안 봐갖고. 서울대, 연대 떨어진 상산고 1등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성대에 갑니다. 뭐 어때요? 성대 의대인데. 그러니까 즉 울산대까지는 그냥 전교 1등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기 표에 있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강동 지역에서 그럼 몇 등까지 가야 되느냐? 제가 감히 놓고 말씀드리면 전교 5등 이내는 들어가셔야 인제대, 순천향의대를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제대가 이제 교과로만 뽑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고요. 순천향대가 종합을 조금 늘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 전교 3등 전형이 한림대 전형이 우리 동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의치될 논술로 자 경쟁률 보시면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정시인데요.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군과 나군에 있는 대학이 다른 대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어머님들 때는 서울대가 이제 투 과목을 풀면서 연대와 서울대를 복수 합격하는 애들이 생겨날 거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래요.
연세대학교는 원어를 봐도 되고요. 서울대는 투과목을 반드시 봐야 되다 보니 강남에 있는 1등부터 5등까지가 서울대학교를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넣고요. 강남에 있는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투과목을 하는 학생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즉 서울대를 일반 전형으로 넣고 서울대 정시를 안 보고 가군에서 이제 연대 성대를 노리는 거죠. 왜냐하면 투과목이 잘못 시험을 봤을 때 고3 때 새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부하는 양도 많고요. 상위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를 틀렸을 때 떨어지는 배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강남의 학생들은 현재까지는 원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보면 연세대학교는 사실은 마이너스 1개, 국어 하나 틀린 애 2점짜리, 3점짜리 틀리면 떨어집니다. 국어 2점 떨어진 애가 합격권. 서울대는 과학 3개까지 틀린 애가 합격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국어 하나, 과학 하나 틀린 애가 합격권.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연대가 옛날에 20명 모집할 때 2007년도 전형을 보면 연대 정시에 추가 모집을 합니다. 연대 정시인데 왜 추가 모집을 해요? 연대 의예과를 정시로 갔는데 추가 학생이 돈을 안 냈단 말이죠. 등록을 안 했어요. 이거 뭘까요? 당연히 서울대 의대를 붙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화여대에 붙었는데 연대를 포기해?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보면 20명 모집할 때도 17명씩이었는데 재작년에는 사실은 연세대학교가 추가 모집을 3명밖에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대학교를 붙은 애들이 연대를 시험을 못 치는 거죠. 즉 다 맞은 애가 2에서 다 맞은 애가 3명밖에 없었다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작년에는 조금 2가 쉽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3명. 그러면 이제 서울대 연대는 같은 학교야. 그럼 84, 이제 어머님들 때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서울대 정시 지역교 중에 10명 빼면 74등까지가 연대를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생지 만점자가 있으니까 그건 좀 다르겠습니다. 연대가 추가 모집 한 20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죠. 마이너스 하나. 가톨릭대 마이너스 둘, 울산대 마이너스 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대 50, 경희대 44인데 우리 강동에 경희대가 강동병원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희대가 요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중대보다 조금 치는 경우인데 경희대는 추가 모집 90명, 100명까지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그래왔어요. 왜? 원어를 봤어. 그럼 나군에서 서울대 못 보죠. 남학생이야. 이화여대는 구조적으로 못 가요. 아, 구조적인가? 생물학적으로 못 가. 결국 나군에 다 맞아도 경희대 쳐야죠. 한두 개 틀렸는데. 근데 가군에 위에 보시면 연대, 성대, 갓대, 울대, 고대, 한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양대랑 경희대가 비슷하다라고 보면 고대까지 원서를 쓰고 나면 당연히 글로 빠지겠죠? 그래서 90명 정도의 추가 모집이 있다. 작년에도 추가 모집 90명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음 넘어갈게요. 의대는 이제 고3교 3학년 때 조금 더 하시죠. 자, 이 수시 일반 서울대학교 53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강남 애들이 30명이 뽑혔어요. 보통 적으면 26명, 많으면 37명까지 강남 애들이 저 65명에서 뽑혔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닐 거다. 왜냐면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 강동에서도 한 학교 한 명씩밖에 원서 안 썼어요. 의예과를. 근데 강남에서는 전교 1등부터 7등까지 원서 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감독님 뭐 해야 될까요? 원서 쓰셔야 돼요. 근데 서울대 의대는 원서를 안 써요. 학교들이. 자, 광남고 학생 어머님, 광남고 지망하시는 어머님들도 있을 거고, 광남고 학생 어머님도 있을 거고, 뭐 명일여고, 상일여고 3년 동안 서울대 의대 한 학교에 한 명씩이라도 썼나요? 제가 보기엔 안 썼을걸요. 광남고가 요새 이제 의예과를 한 명씩 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한 학교에서 어머니 강남은 7명씩 써요. 7명, 8명. 전교 7등 있어요. 왜 쓸까요? 전교 7등이. 경기고 전교 7등이 원서를 써요. 왜 써요? 혹시 붙을까봐. 위로 좀 넘어갈까요? 강남에 전교 7등이 쓸 전형이 없어요. 여기는 성적이 안 돼서 안 되고요. 가천이나 아주 한림, 인제, 순천향은. 지방대 의대는 이것들이 배가 불러서 안 써요. 왜냐면 정시가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방대는 또 안 쓴단 말이죠. 수시로. 그러면 결국은 전교 7등이 인하대, 아주대, 인제대를 쓰면 그냥 교과 전형이니까 인제대는 무조건 떨어지고요. 강남 전교 7등 해봐야 내신 1.98 뭐 이러거든요. 한림대, 아주대에서도 안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전교 7등이 근데 1.7로 서울대로 붙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써주는 거예요. 왜? 딴 동네가 안 쓰니까. 요새 배제가 이제 2명, 3명씩 쓰고 있죠. 배제도 5명씩 써야 되고요. 한양도 2, 3명씩 써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동에서도 원장을 한 4년을 했습니다. 총괄 원장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결국 강동을 저희가 만들고 싶은 목표는 강동인 미탐이 강동에 뿌리내리고 싶은 거는 대치, 목동 다음에 강동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동이 대치 다음이잖아요. 어머님들 그 두 동네만 신경 쓰시잖아요. 중계 신경 안 쓰시죠. 저희도 안 쓸 거예요. 근데 이제 목동을 보면 목동 전체에서 서울대 애들을 몇 명 쓰냐? 일반 전형을 15명 정도 써요. 근데 5년 전만 하더라도 5명밖에 안 썼단 말이죠. 5명 써서 3명 붙어요. 15명 쓰니까 10명이 붙는 거예요. 저 수치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강남이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좀 많이 쓰자고요. 배재고등학교도 한 5명 쓰고 한양도 한 3명 쓰고 광남도 한 3명 쓰는 거죠. 광문도 한 5명, 3명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의대에서 놀라겠죠. 아니 얘는 갑자기 왜 3장 쓰지? 학생들이 보고 싶어서 부른다니까요. 그러다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남권 일반고가 저는 줄어들 거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죠. 자, 약대입니다. 올해 수시에서 약대 전형 뜨거웠죠. 그냥 수시, 그러니까 이거 뭐 자료별 모집 인원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별 수시 경쟁률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어머님들 하나하나 보시면 뭐 놀랄만한 일입니다. 학생부 교과 동국대가 57대1, 학생부 종합이 39대1. 와, 굉장하죠. 중앙대 40대1, 뭐 61대1.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올해는 진짜 약대 광풍인데 광풍. 저는 약대랑 의대랑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약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수시를 쓰셔야 되지만 약대는 의대랑 가장 큰 차이가 간판이 필요 없어요. 어머님들 지나가다가 약국에 서울대 출신 약사, 이화여대 출신 약사, 중앙대 출신 약사 보신 적 있으세요? 정시로 가세요, 정시로. 정시는 분명히 점수 분포가 엄청난 차이를 볼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 목포대 나오고, 여기 보시면, 목포대 있고요, 순천대 있고요, 제주대 있고요, 애들 아토피도 치료하고 되게 좋잖아요. 지방 내려가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그리고 약대는 어머님들 생각대로 뭐 신약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약 개발은 화학과에서 해요. 약대 나오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약국을 이제 오픈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약회사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약대 나오신 분들 중에 그거는 오히려 유기화학 그 전공하신 분들이 좀 더 많고요. 약대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그냥 약국을 하실 거면 정시 쪽에서 하게 되면 뭐 이화여대 약대 이거 분명히 이제 서울대 공대보다 한참 높겠죠. 근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약대들의 정시 편차는 연고대 공대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 의대처럼 또 하나의 대학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대를 보실 분들은 수시로 보기는 보더라도 정시 때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시 설명회는 요만큼. 자, 지금부터 배질 설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게요. 배질은 진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고민을 많이 했냐? 대치동의 선생님, 저희가 이제 뭐 저희도 강동 미탐도 있지만 부산 미탐도 있고 천안 미탐도 있었고 뭐 전주 미탐도 있고 대구 미탐도 있고 하는데 대치동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뭐 대치동 선생님들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네에서도 훨씬 더 우수한 선생님이 많긴 하지만 대치동에서는 컨텐츠를 갖다 놓고 경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컨텐츠들이 지방으로 넘어가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컨텐츠의 차이가 보인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은 전교 5등, 전교 7등도 서울대 의대를 쓴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 쓰죠. 이게 정보에서 나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의 평등화를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의 인강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국 등급별로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별로 점수도 조금 그 시간 보는 것도 양도 좀 체크를 많이 해놨고요.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도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 일단 배질의 올바른 사용법 좀 보고 우리 좀 얘기하시죠. 저희가 살짝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뭐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국어 선생님들이고요. 저희 수학 선생님들, 저희 영어 선생님들, 저희 과학 선생님들입니다. 자, 일단 뭐 배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학원에 맞지 않는 학생들, 친구 따라서 그냥 학원 갔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은 오프라인 가서 하십시오. 저희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강동 미탐이 최고의 선생님들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실제로 아마 우리 선생님들 많이 젊어지셨고, 배질에서 많이 공부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동 미탐이 이승대 원장 있으니까 열심히 그쪽에서 이제 최상위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상위권 학생들인데 다른 과목 하기에는 좀 경제적인 부담이 있거나 이러신 학생들은 다른 과목을 하나 좀 선행하실 게 가볍게 선행하실 경우 아니면 수학이 이승대 선생님 걸 듣거나 이진욱 선생님 걸 듣거나 전유리 선생님 걸 듣고 있지만 오신여석권 선생님 걸 듣고 있지만 와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집에 와서 다시 복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어머님들 걱정이잖아요. 인강만 하는데 애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에 반드시 인강한 거를 나와서 테스트를 보고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배질 시스템인데, 위에 거를 잠깐 좀 보시고 가면, 실제로 1등급인 애들은 이미 2, 3등급이 하는 걸 다 거쳐왔어요. 고3쯤 돼갖고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인터뷰를 막 하고 보니까 1등급의 학습량이 2, 3등급의 학습량보다 저는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 3등급 학생이 1등급을 따라잡기 위해서 모두 학원을 어머님들이 제일 편한 방법은 학원을 더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학원 2개, 영어학원 2번, 뭐 과학학원, 국어학원, 영어학원 뭐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애들이 공부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스스로 학습할 시간도 뺏기고 유형정리만 계속 하는 거죠. 1등급은 그 유형정리가 끝났어요. 1등급용 교재는 따로 있어야 되고 3, 4등급용 교재는 따로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자 집중량을 볼까요? 저희가 1등급용, 2등급용인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보통 이제 온라인 수강이 뭐 아시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에 한 실제 수업하는 분량이 3시간에서 4시간 분량인걸 그거를 이제 딴 과목 같은 경우 과학 과목 같은 경우 수학은 이제 진도대로 들으면 되지만 40분 정도를 1등급으로 끊었고요 한 번에 그래서 일주일에 40분 45분 정도 되는 수업을 2번 그 다음에 2, 3등급인 학생들은 30분 수업을 3번 4, 5등급인 학생들은 20분인 내외 수업을 4번 정도 듣게 해놨어요. 분량은 똑같은데 시간이 다르다. 그러니까 학생들 단원들은 똑같은데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4, 5등급은 집중 시간도 짧아요. 그래서 20분 내외로 만들었고 학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저희가 문제도 많이 선별을 해서 4, 5등급용 교재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2, 3등급용은 유형별로 교재를 따로 해놨고 1등급은 단원을 넘나드는 수업과 교재로 단원을 따로 편찬을 한 거죠. 그래서 수업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싫어하겠지만 하나를 조금 더 보시면 학생들이 인강을 듣고 있냐 안 듣고 있냐 이것도 어머님들 궁금하시잖아요. 아까 그 베젤 애니메이션 올바른 사용법 보다 보시면 학생이 잠깐 SNS 친구 SNS 들어가고 친구 인스타 들어가고 뭐 잠깐 카톡 했더니 1시간이 지났어. 저희가 이제 30분 동안 딴짓을 하게 되면 못하게 어머님들한테 앱으로 문자 알림이 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랜덤으로 퀴즈를 하나 삽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퀴즈를 안 풀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톱되어 있는 거죠. 그 스톱된 시간이 15분 이상 되면 어머님한테 알림이 가요. 우리 준용이가 딴짓을 하고 있네요, 어머니. 이렇게 알림이 갑니다. 그때 확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도 연락이 갑니다. 일주일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와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와야 되는데 학생이 월요일까지 만약에 수업을 듣지 않고 있으면 학생들 독촉 전화를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해라. 수요일까지 반드시 하고 와야 테스트를 볼 수 있다. 즉 테스트를 안 보고 그 수업을 안 보고 와서는 테스트를 못 보는 시스템이에요. 학생들한테 반드시 보게 해놓고 그 보는 거를 어머님과 저희가 크로스 체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본 내용을 테스트를 봅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그 다음 이제 커리큘럼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노트 정리한 것들을 저희가 학습 큐레이터한테 지금 공부를 되게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큐레이터가 공부장까지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맡기시면 저희 베질의 캐치프레이즈는 공부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시켜 드려서 성적 올리게 하는 게 저희의 지상 목표입니다. 한번 믿고 맡기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를 학생들한테 공급을 해요. 한 과목 끄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15시간씩 이렇게 주고 하는데 금액 아시죠? 한 과목에 14만 원 이 정도 되고 있고 두 과목에 25만 원이니까 어머님들한테 부담스러운 과목도 아니고 한 과목을 끊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스터디 카페 15시간 두 과목 끊는 학생들한테 스터디 카페 30시간 이렇게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스터디 카페 저희가 스터디 카페도 보면 다른 데랑 좀 다르게 차별화가 좀 되어 있어요. 학생들 상상력을 좀 창의력을 좀 많이 불러일으키고 집중력을 좀 많이 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건축 디자이너한테 해서 돈을 좀 많이 들인 디자인입니다. 한번 좀 보시고 학생들한테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 설명회로 다시 만날 거고요. 강동 계속 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랑 상담도 하시고 제가 아마 컨설팅도 해드릴 겁니다.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설명회.